네, 이제 슬라이드를 저희가 먼저 띄웠는데요. 두 번째 발표는 루이스 페르난데스 루크 박사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이런 헬스 도구를 통해서 성장 장애 치료 결과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디지털 헬스가 특히나 이제 성장 호르몬 치료에 있어서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개요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면책 조항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 발표의 주제는 어떻게 헬스, 디지털 헬스, 그리고 데이터가 작용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성장 호르몬 치료 비수능과 관련된 데이터 그리고 디지털 관련된 문제를 이해를 하고 규정 준수를 돕기 위해서 고안이 된 디지털 도구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여러분들께 저희가 실제로 네, 소아과 디지털화의 환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환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뭐 10년이 넘게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을 했던 장치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나 성장 호르몬을 저희가 주입하는 커넥티드 인젝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제 모바일 핸드폰 어플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뭐 컨디션들을 확인을 하고 AI도 적용을 하고 있죠. 네, 이런 AI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그 치료 단계를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진들을 보시면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뭐 키베라나 뭐 페르난데스 그 논문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어플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성장 트래킹을 하는 뭐 추적 어플들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라바르토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관련된 논문을 이제 발표하기도 했었죠. 네, 저희가 굉장히 많은 이제 다양한 모바일 어플들을 검토를 했는데요. 정말 수백 가지 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성장 호르몬 치료들 그리고 이제 서로 다른 이제 조건들, 컨디션을 이제 진단하는 것 이런 것들도 저희가 디지털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의 많은 이제 소셜 채널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것을 보시면 많은 뭐 여러 가지 도시지나 인터벤션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전에 이제 모바일 그리고 연결된 장치뿐만 아니라 이제는 웹 그리고 SNS를 통해서도 저희가 디지털화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언제나 환자의 치료 여정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네, 디미트리 교수님이 이제 다른 교수님들, 다른 박사님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네, 전체적인 치료 여정에 얼마나 많은, 얼마나 다양한 디지털 헬스 기술 또는 장치들이 적용이 되는지를 살펴본 연구 결과입니다. 저희가 뭐 초기 진단부터 치료, 그리고 약물, 그리고 특히나 네, 청소년기 그리고 이제 성인 치료의 전환 과정 모든 것들을 고려한 과정인데요. 네, 그 각각의 과정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어떠한 디지털 헬스 기술이 필요한지를 살펴본 것입니다. 네, 그러한 맥락에서 저희가 각각의 단계마다 이제 기술들이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죠. 하지만 1차 치료, 특히나 이제 조기 치료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이제 그 치료와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지원을 할 때 활용하는 도구나 기술들도 많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네, 현재 지난 몇 년간 굉장히 극적으로 성장한 분야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이제 발전한 분야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바로 AI,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AI를 통해서 이제 소아과에서도 이제 많은 기술 활용도가 발전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데이터 그리고 AI의 힘을 통해서 저희가 의미 있는 솔루션을 임상의들 그리고 환자에게 제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리고 있는 것이죠. 네, 디미트리 교수님이 역시 관련된 많은 이제 논문 그리고 이제 글을 기고를 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관련된 많은 사례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러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분야를 저희가 총 세 가지의 수준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이제 진단이고요. 진단뿐만 아니라 환자들을 인제 관리하는 데도 인공지능 AI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치료 여정 내에서 굉장히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생성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네, 현재 상황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 그리고 디스커버리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더 자세한 예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외에도 조금 더 네, 소아과 내에서 네, 어떻게 이런 데이터를 사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아과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환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환자에게 인제 사회적인 지원을 해 주는 이제 가족의 맥락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네, 사회적인 차원의 헬스라고 할 수 있겠죠. Social Determinant of Health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네, 현재 이런 커넥티드 디바이스에 이제 여러 가지 수집되는 데이터들 굉장히 중요성을 저희가 잘 이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회 결정 요인, 네, 건강과 관련된 사회 결정 요인들을 다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연령, 그리고 수능도, 진단에 미치는 여러 가지 인종적인 영향들, 그리고 이제 인구학적인 영향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주목해야만 합니다. 네, 본 슬라이드를 보시면 저희가 네, 이제 국가별로 다르게 시행이 되고 있는 규제 때문에 저희가 이런 소셜 데이터를 이제 서로 다르게 수집을 하고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호르몬 치료 같은 경우도 그 영향을 살펴보는데 이런 그 국가 간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네, 인제 디미트리 그 박사님께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네, 인제 코로나 그 락다운 때 성장 호르몬 치료를 준수하는 데 있어서 인제 사회적인 영향이 인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그 팬데믹 기간에 인제 사회적 그 봉쇄 기간에 규제로 인해서 어떻게 서로 다른 수능도가 나타나는지 영향을 받았는지를 살펴본 영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커넥티드 디바이스의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현황을 파악을 하는데 특히나 인제 규제의 영향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게 저희가 특히나 대규모의 인구에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네, 그 부먼 박사님의 논문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인데요. 인제 핀란드에 관련된 연구입니다. 네, 핀란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죠. 특히나 인제 수능도뿐만 아니라 네, 클리닉에 있어서도 네, 굉장히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많은 환자들을 바탕으로 성별 그리고 연령별 역할에 대한 이해를 대규모 코호트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큰 그 빅데이터 소스를 만들었고요. 네, 왜 소년과 소녀의 수능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치료 과정을 맞춤화할 수 있을지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또 다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인제 병원과 이제 기업이 함께 이제 협업을 해서 진행을 했던 하나의 유즈 케이스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서로 다른 데이터 소스를 통해서 훨씬 더 맞춤화된 퍼스널 케어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인제 하나의 그 데이터가 모두 모이는 이제 웹 포털에 진행을 해서 네, 그 가족들을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이러한 가족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치료에 이제 인터벤션을 원했습니다. 그들이 뭐 자가 관리 그리고 환자와 인제 그 부모 간 뭐 여러 가지 멘탈 웰빙을 위한 자체적인 이제 관리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케어를 지원하는 디지털 개입에 대한 에비던스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3 개월 후에 저희가 이런 수능도에 관련된
네, 분석 결과를 보면 훨씬 더 많은 가족들이 이제 최적의 수능도를 원한다. 그리고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걸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수능도와 정신건강 수준이 굉장히 크게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연구에 참여한 가족들이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살펴봤는데요. 네, 스트레스 수준 그리고 여러 가지 우울증 수준이 네. 그 여전에 좋지 않았던 상태가 굉장히 극적으로 인제 건강한 상태로 개선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이제 치료에 관련된 신뢰도도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가족들의 인제 다이내믹 역시도 장기적인 변화를 고려했을 때 훨씬 더 용이해진 걸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기술을 활용을 해서 프랙티스 그리고 훨씬 더 맞춤화된 케어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요 사항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먼저 가치 생태계 구축에 있어서는 다음이 필요한데요. 네. 필요에 맞는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의 액세스가 필요하죠. 그리고 인제 사회적 가족 상황에 대한 데이터 수집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인제 좋은 사일로를 형성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성장 호르몬 주입 그리고 정신 건강, 가족들의 웰빙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지금 현재 상황 그대로 잘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특히나 이제 가족과 관련된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가 소아과 진단에 있어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질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디지털 건강 리터러시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족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굉장히 복잡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의미가 없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저희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많은 것들을 시도를 해 봐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 저희가 훨씬 더 의미 있는 가치를 창출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러한 디지털 도구를 통해서 가족들을 더 잘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디지털 솔루션을 활용을 할 때 사실 임상에 관련된 시간, 임상의 시간이 고려가 되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네. 임상과 관련된 네 시간도 저희가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솔루션을 설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 헬스케어 시스템과 관련돼서도 여전히 많은 문제를 겪고 있죠. 말씀드렸던 디지털 건강 리터러시가 핵심입니다. 특히나 이제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낮은 가족들에게 관련된 교육을 특별하게 제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한 가족들 같은 거는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서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족 같은 경우는 수능도가 더 높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와 교육이 더 필요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웨비나가 끝나고 질문이 있으시면 이메일을 보내 주셔도 좋습니다.